자, 이번 시간에는 경호학 2차 시 경호의 법원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경호의 법원이라고 하는 것은 법의 근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경호학에 대한 부분을 공부하고 있습니다만은 경호학도 그 경호학의 어떤 그런 법의 근원이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배울 내용은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우리가 이것을 이제 우리는 성문법이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불문법인 경우에는 관습법, 판례법, 조리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배울 내용은 자, 경호학의 이 법원에 대한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습 목표를 보시게 되면 이제 헌법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고 법률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조약 및 이제 국제법규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명령 규칙, 여기서 이제 법규 명령이라고 하고 약자로 명령, 그다음에 행정 규칙을 규칙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불문법원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학습 내용으로는 헌법, 법률, 조약 및 국제법규와 명령 규칙 및 불문법원에 대한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헌법의 의미와 헌법상의 이제 경호 근거와 관련한 법 조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호와 관련한 법의 존재 형식 또는 법적 근거를 말한다. 여기서 이 법의 근원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경호와 관련해서 법의 어떤 존재 형식 또는 그 법적 근거는 과연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헌법의 의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은 최상위의 경호법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뿐만이 아니라 자, 정치 체제의 조직과 운영에 관해서 규정한 법이죠. 이것을 이제 우리는 헌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법들이 법으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된다. 그리고 모든 법의 근본이 되는 부분들이니까 최상의 가장 높은 수준의 바로 경호의 법원을 우리가 헌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호 근거 이제 법조문을 보시게 되면은 헌법 제66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죠. 그 다음에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게 된다 이겁니다.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게 된다 이겁니다. 대통령이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평화적 통일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또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그래서 이제 행정부의 수장을 이제 우리가 대통령으로 보는 것이죠. 이런 내용들이 헌법 제66조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헌법전에서는 대통령의 지위에 관해서는 헌법 제66조, 조금 전에 살펴봤습니다. 이거에서 대통령은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가 있고 헌법 제66조 제1항에서 그 다음에 행정부의 수반이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수반으로서의 지위는 헌법 제66조 4항에 이렇게 지금 명시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보시게 되면 이제 헌법 제74조에 따라서 국군의 통수권자라는 표현을 하고 있죠. 이런 지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헌법에 명시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헌법 제7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자, 법률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헌법에 오시게 되면은 대통령의 지위는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 두 번째로는 행정부의 수반으로서의 지위, 그 다음에 제74조에 따르면 국군을 통수하는 통수권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헌법에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직 대통령의 신분과 예우에 관해서는 헌법 제85조에서 법률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한 내용은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그 근거 규정이 됩니다. 우선 대통령을 또한 보좌하고 행정각부를 총괄하는 국무총리의 지위와 관련한 부분도 헌법 제86조 2항에서 규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국무총리라는 명칭, 직함은 우리나라 대한민국만
호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까운 이제 일본이나 영국, 독일 이런 데도 보시게 되면은 총리 또는 수상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유독 국무총리라는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만 이런 국무총리라는 직함이 사용이 되는 거예요. 외국에서는 다 총리나 아니면 수상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 밖에도 입법, 사법, 행정부의 주요 경우 대상의 법적 지위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입법부, 국회의장이죠. 사법부는 대법원장이고요. 그 다음에 행정부에서도 국무총리라든가 이제 장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요 경우 대상의 법적 지위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헌법이라고 한다면 뭐 감사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헌법재판소장 뭐 이런 부분들도 바로 경우대상 법적 지위와 관련한 부분도 언급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 제85조에 의하면 전직 대통령의 신분과 예우에 관해서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헌법 제86조에 따르면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겁니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합니다. 그 다음에 행정에 관해서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의 각 부를 통할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통상 이제 국무위원이라고 하면은 장관급을 해당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국무위원, 행정각 부처의 장관이죠. 그럼 이제 그분들을 어떻게 하죠? 통할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군인은 현역을 면한 경우가 아니면 국무총리로 임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바로 헌법 제86조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법률과 관련한 부분인데요. 보시는 바처럼 이제 법률의 의미, 대통령 등의 경우에 관한 법률,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과 경찰관 직무집행법, 그 다음에 국가경찰과 자치경제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우리가 이제 약자로 줄이면 이제 경찰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비업법, 청원경찰법,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통합방위법에서 이번 챕터에서는 이제 법률에 대한 부분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률의 의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해서는 행정부, 입법부에서 입안 발의하고 국회의 의결을 거치게 돼요. 그리고 대통령이 서명하고 공포하게 되면 바로 법률상의 효력이 발생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법률이 제정이 되는 단계는 절차가 이렇게 까다롭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먼저 살펴보게 되면 행정부에서 행정입법이라고 합니다. 입법부는 이제 국회이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평소에 이제 국회의원들이 이제 많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국회의원들이 하는 업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죠? 법률을 입안하는 겁니다. 그리고 발의하는 부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국회에서 뭐 소위원회라든가 또 그 위원회라든지 그냥 법사위원회를 거쳐서 국회 본회의까지 상정이 되는 그런 단계,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나면 국회 이제 본회의장에서 지금 현재 국회의원 수가 한 300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적의원 국회의원 대비해서 현재 지금 참석자 해가지고 이제 표결을 이제 붙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뭐 찬성, 반대, 뭐 무효, 기권 뭐 이런 부분을 해가지고 국회의장이 또는 국회의장이 이제 거리하게 되면 자리를 비게 되면 국회부의장이 바로 그 법률안에 대해서 찬성, 반대, 무효, 기권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해서 뭐 과반수상에서 해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의사봉을 3번 두드리지 않습니까? 그러자 바로 이제 법률의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서명을 해야 돼요. 그리고 공포하게 되면 법률적인 효력, 법률상의 효력이 발생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법률은 명령이나 규칙보다는 상의 개념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통령 등의 경우에 관한 법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등의 경우에 관한 법률은 1963년 12월 14일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률 제1507호인데요. 대통령 경호 실법으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자, 제1조의 이제 목적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목적은 대통령 등의 경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등의 경호죠. 그래서 경호의 조직,
그 다음에 직무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조의 이 경호 대상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대통령 경호처의 이제 경호 대상은 과연 누구일까? 이렇게 지금 명시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과 그 가족, 또한 대통령 당선인과 그 가족,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퇴임 후 10년 이내라고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 다만 대통령이 임기 만료 전에 퇴임한 경우, 임기 만료 전에 퇴임한 경우도 있고 또 재직 중에 사망한 경우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이런 경우는 그로부터 5년으로 한다 이겁니다. 퇴임 후 사망한 경우의 경우기간은 퇴임으로부터 기산을 해서 10년을 넘지 않은 범위 안에서 10년이라는 표현을 했죠. 바로 사망 후 5년으로 한다. 이런 내용들이 경호처의 경호 대상에 대한 부분들을 명시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추가로 해서 더 보시게 되면은 대통령 권한대행과 그 배우자, 대한민국을 방문한 외국의 국가 원수 또는 행정수반과 그 배우자도 해당이 된다 이겁니다. 그 밖에 처장의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 내외 요인이 바로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 대상에 대한 부분이 바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경호 대상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 가족에 대한 부분이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만 가족에 보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직 대통령 또는 그 배우자의 요청에 따라서 처장이 고령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 인정하는 경우는 5년의 범위에서 그 규정된 기간을 넘어서 경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과거에 이제 이시호 여사님, 김대중 대통령의 이제 부인이셨죠. 이분의 어떤 요청에 따라서 여기서 보시는 바처럼 고령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처장이요. 바로 5년의 범위에서 그 규정된 기간을 넘어서 경호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이제 적용이 된 그런 사례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직 대통령의 여부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의 여부에 관한 법률은 1969년 1월 22일에 법률제 20865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자, 이 주요한 내용으로 한번 보시게 되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이제 예우에 관한 부분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념사업을 지원하게 됩니다. 민간단체 등이 전직 대통령을 위한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에 대한 부분,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민간단체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런 지원 사업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관계명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묘지 관련해서도 이제 지원을 해드린다 이겁니다. 전직 대통령이 사망을 하셨어요. 그래서 국립묘지에 이제 안장되지 않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묘지 관리에 드는 인력, 그 다음에 비용을 지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통상 이제 국립묘지에 안장이 되지만 안장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바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묘지 관리에 드는 인력도 많이 있을 것이고 또한 비용도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원할 수 있다 이겁니다. 바로 제5조의 3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밖에 예우라는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전직 대통령 또는 그 유족에게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예우를 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사항에 따르면 필요한 기간의 경험 및 경비, 교통정신및 사무실 제공, 그 다음에 본인의 그 가족에 대한 치료, 그 밖에 전직 대통령에서 필요한 예우, 이런 부분들이 바로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사항에서 그 밖의 예우에 포함이 된다 이겁니다. 다음 이제 권리의 정지 부분도 있습니다. 이 법에 적용돼서 공무원에 취임하는 경우가 있겠죠. 이때는 그 기간 동안 제4조 5조에 따라서 연금 지급을 정지한다 이겁니다. 이 부분은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서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제외되는 사유도 있어요. 이 부분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기간에 경험 및 경비의 예우를 제어하라는 표현. 다시 말씀드리면 필요한 기간에 경험 및 경비의 예우는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제외하고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하지 않는다라고 제7조 제2항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자, 재직 중에 탄핵 결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결국 퇴임했습니다. 금고 이상, 징역형도 포함을 해서 형이 확정됐습니다.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자, 외국 정부에 도피하는 경우죠.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다. 예를 들면 이제 망명을 하는 경우가 되겠죠. 형사처분을 받은 것을 피하려고 외국에 망명을 한다. 예를 들면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대한민국 아예 국적을 상실했어요.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이분에게는 전직 대통령에서 예우를 하지 않는다라고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 2항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1953년 12월 14일에 제정 공포가 되었습니다. 자, 목적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 법률은 공부하신 분들 아마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법률 제1조를 보시게 되면은 항상 이 법이 제정이 된 목적이 명시되어 있고 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에 대한 부분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1조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목적입니다. 그래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호라고 되어 있어요. 또 사회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한다라고 했습니다. 경찰관, 국가 경찰공무원에 해당이 됩니다.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은 목적을 하고 있다. 바로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에서 바로 이 법이 제정이 된 목적에 대한 부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관이 이제 직무 범위로 보시게 되면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그 다음에 범죄 예방뿐 아니라 진압 및 수사, 범죄 피해자 보호, 이거 참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경비 주요 인사에 대한 경호뿐만 아니라 대간접 대테러 작전 수행, 치안 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 교통단속과 교통 위해를 방지한다. 단속도 해야 되죠. 위해도 방지합니다. 외국 정부기관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도 필요한 부분이고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담당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경찰관의 직무 범위 어디에 있다고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이러한 내용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조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경찰관의 직무 범위에서는 경비, 주요 인사에 대한 경호 부분도 또 대간접 작전 수행을 명문으로 하고 있던 이런 부분들이 경찰관의 직무 범위에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인데 이 부분은 1991년 5월 31일에 제정되고 공포되었습니다. 자, 제1조 이제 목적을 보시게 되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국가경찰의 민주적 관리 운영과 효율적인 임무 수행을 위하여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국가경찰의 이제 기본 조직, 직무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약자로 이제 경찰법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제 정확한 명칭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경찰의 임무에 대한 부분이 언급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그래서 반복되는 내용입니다만은 국가경찰의 임무 부분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국가경찰의 임무는 자, 이런 부분들이 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경찰법 제3조에 바로 국가경찰의 임무에 대한 부분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비, 요인, 경호, 그 다음에 대간접 작전에 대한 수행 이런 분들이 이제 바로 경호 작용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경비업법에 대한 부분인데 경비업법인 경우는 보시게 되면은 자, 1970년도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어떤 이제 근대화, 산업화에 대한 기치를 이제 높이면서 했었던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이때 바로 급속하게 도시화가 진전이 되죠. 산업화가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민간연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1976년 12월 31일에
법률 제29469로 제정이 된 법률이 바로 경비업법입니다. 그래서 경비업자는 경비 인력과 자본금, 그다음에 시설, 장비 등을 갖추고 경비 업무를 특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행경비법에서는 경비 업무가 이제 5가지 업무거든요. 그래서 시설경비, 호선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 특수경비 업무 중에서 자, 업무를 이제 특정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법인의 주사무소의 소재로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시도경찰청장이 바로 허가권자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런 분들을 바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경비업의 이제 종류와 관련한 부분에서 한번 살펴보게 되면 경비업은 법인이 아니면 영위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개인은 그래 이제 민법에서 이제 사인이라고도 하는데 자연인이라고도 하죠. 안 됩니다. 경비업은 법인만이 영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뭐 법인성이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죠.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은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 업무를 특정을 하고 법인의 주사무소로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시도경찰청장이 바로 허가권자가 맞습니다. 이 부분은 경비업법 제2조와 3조에서 이런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경비업의 종류를 우리가 이제 5가지로 분류를 해볼 텐데요. 이 부분도 여러분들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이제 시설경비 업무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경비 업무라고 하는 것은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를 경비 대상 시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나나자 그 밖에 혼잡이라는 표현이 있죠. 혼잡. 이런 어떤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시설경비 업무라 하고 그 다음에 자 호송경비 업무도 있습니다. 이 호송경비 업무라고 하는 것은 운반 중에는 현금과 유가증권, 귀금속, 상품 그 밖에 물건에 대해서 도난하자 등의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변보호 업무도 있습니다. 자, 이 신변보호 업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 발생을 방지하고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경호 업무다. 뭐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계경비 업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이제 경비대상 시설에 설치한 기기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거는 이제 감지되고 송신된 정보를 경비대상 시설 외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을 해요. 그래서 도난하자 등의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기계경비 업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특수경비 업무도 있습니다. 특수경비 업무라고 하는 것은 공항인데요. 항공기도 포함하게 됩니다. 대통령도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에서 경비, 도난, 화재,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우리가 특수경비 업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현행지금 경비법에서는 5가지 업무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비지도사입니다. 경비지도사라 함은 경비원을 지도, 감독 및 교육하는 자로 보는데 여기서 잘 보시게 되면 일반 경비지도사가 있고 그 다음에 기계경비지도사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경비지도사는 시설, 호성, 신변, 특수경비 업무에 준하고 기계경비지도사는 기계경비 업무에 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청원경찰법입니다. 청원경찰법은 1962년 4월 3일에 법률 제1049로 제정이 되었죠. 그러다가 이것이 이제 제도화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1973년도에 전문 개정이 되면서 바로 제도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청원경찰법 이제 목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청원경찰법 제1조에 보시면 목적을 이제 명시하고 있죠. 청원경찰법은 청원경찰의 직무, 임용, 배치, 보수, 사회보장에 대한 부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보장 이런 부분들은 청원경찰법의 1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원경찰의 원활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청원경찰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청원경찰이라 하면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와 그 관련하는 중요시설 또는 사업장, 국내에 주재하고 있는 외국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주재하는 외국기관이라고 한다면 대사관도 있고 영사관도 있고 외국 기업들도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그 밖에 행정안전무령으로 정하는 중요시설, 사업장 또는 장소에 해당하는 기관회장 또는 시설 사업장 등의 경영자가 경비, 여기서는 청원경찰 경비를 말하고 있습니다.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경찰의 배치를
신청하는 경우 기관 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경비를 담당하기 위해서 배치하는 경찰을, 내용이 좀 길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네 글자로 줄이면 청원경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청원경찰의 이제 직무범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청원경찰은 제4조 2항에 따라서 청원경찰의 배치 결정을 받은 자, 그래서 우리가 청원주라고 표현합니다. 배치된 기관, 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서 경비에 관한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입니다.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라고 청원경찰법 제3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원주는 청원경찰의 이제 임용권자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관할경찰서장이 누굽니까? 감독권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경비구역 내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준하는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청원경찰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체포나 수사 활동을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체포를 하거나, 물론 이제 현행범 체포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일반 시민을, 대한민국 국민을 함부로 체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수사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참고사항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의 직무의 범위 중에서도 청원경찰의 직무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 예방, 진압, 범죄 피해자의 보호, 경비 주요 인사에 대한 경호라든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부분이 있죠. 여기에서 이제 경찰관 직무 중에서도 치안 정보의 이제 수집, 작성 및 배포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수사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청원경찰 업무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교통단속과 교통위해 방지도 교통경찰의 고유 업무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청원경찰 업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다음 이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이제 테러방지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약자로는 뭐라고 하냐면 테러방지법 이렇게 좀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이 테러방지법은 2010년도 3월 3일에 법률 제1407호로 제정이 되었고 2010년 6월 4일서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목적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목적을 보시게 되면 테러 예방 및 대응 활동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 테러로 인한 피해 보정 등을 규정한다 이겁니다. 테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및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다. 바로 테러방지법 제1조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 테러 대상 시설에 대한 테러 예방에 대한 대책, 또 테러 이용에 대한 수단, 국가 중요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10조 제1항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안전관리대책의 수립 시행, 대테러, 안전대책기구의 편성 운영에 관한 사항 중에서 대통령과 국가원수입니다. 그러니까 국빈 등의 경험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 경호처장이 정한다. 바로 시행령 제26조 사항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합방위법은 1997년 1월 13일에 제정이 되어서 1997년 6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약 및 국제법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조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국가와 국가 사이에 합의한 문서를 말하는 것이고, 뭐 조약 또는 의정서, 협정서, 각서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의정서를 보시게 되면은 외교협상이나 국제의 의사 또는 공식 보고서에 관계국이 서명한 것을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협정서라고 하는 것은 입법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외국 정부와 맺는 약정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양해각서라고 하는 것은 당사국 사이에 이제 외교 교섭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양해된 내용을 가지고 정식 계약 체결에 앞서서 시행이 되는 것을 양해각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국제법규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통일되는 규범성과 같은 법규범과 국제간섭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법적 근거를 보시게 되면 헌법 제6조 1항에서 헌법에 체결 공포된 조약하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대해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헌법 제6조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군과 주한미군 간의 대통령 경호에 대한 이제 합의각서를 한미 간의 소파, 영어로는 이제 SOFA라고 하고, 이제 뭐 한미 행정협정이다. 이런 문제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다. 이 정도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미국 군대 이제 지휘에 관한 그런 협정들이 되겠습니다. 소파 이제 구체적인 내용으로 죄약자 2조를 보시게 되면은 항공 및 외국의 국가원수가 주한미군 부대, 그다음에 한미연합공 부대, 그리고 인근 지역 부대를 방문 시에 적용하도록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동조약 제3조에 따르면 대통령 경호 경비에 관한 협조는 한국 대통령 경호처, 한국 군사안보지원사령부와 미군 부대 간에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경비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한미관계기관회의를 통해서 정보를 상호교환하고 이런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명령규칙 및 불문법원에 대한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습니다. 거치지 않고 행정권에서 제정이 되는 법규를 말하는 것인데 얘는 이제 뭐냐면 대통령령, 국무총리령, 부령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 시행에 필요한 어떤 세부적인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명령은 법규 명령, 규칙은 행정규칙을 말합니다. 그래서 법규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이런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은 명백한 내용에 관해서는 입법을 예고합니다. 그 다음에 법제처에서 이제 심사라든가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조문번호 일자 등 형식을 갖추어서 제정이 돼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법규 명령, 약자로는 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정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그 행정조직 내부에서의 행정의 사무처리 기준으로 보시면 되는데 예로는 훈령 또는 통첩, 예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규 명령과는 좀 구별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등의 경영하는 법률 시행령은 대통령 등의 경영하는 법률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이제 바로 대통령 등의 경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렇게 보시면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 경호안전 대책위원회 규정은 1981년도에 대통령령으로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경호안전 대책위원회에 따른 대통령 경호안전 대책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경호 규정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경호처장이 정하도록 위임을 하고 있으며 수십 개의 경호 규정을 제정, 시행하고 있고 경호 규정은 행정규칙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경호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경찰청장이 1991년 7월 31일에 훈령 제12호로 경호 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죠. 그래서 경호차는 경호 대상자를 호위하고 안내함으로써 이런 부분도 있고요. 경호의 세부적인 규정들이 바로 이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이제 경호처 지침하고 이제 경호 규칙하고 어떤 충돌이 발생에 대한 무엇이 우선이 될까요? 바로 대통령 경호처 지침이 우선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문법이라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관습법, 판례법, 조리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관습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회의 법적 확신을 말해요. 그 다음에 법적 인식을 수반으로 해서 법의 차원으로 굳어진 것을 우리가 관습법이라 하고 판례법은 것은 판례의 어떤 누적입니다. 누적이 되다 보니까 그것이 법 규범화된 것이다. 그 다음에 조리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승인하는 어떤 공동생활의 원리인 도리다. 사회 통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 신의 성실의 원칙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바로 조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시간 강의 마치겠습니다.